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와 세이주의 자반성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7분 27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9회 어벤져스 2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 9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뭐 하려고? 뭐를 맡고 있으려고 오늘? 네, 오늘은 죄송스러운 세이주입니다. 왜 죄송스럽죠? 지난 방송에 제가 잘못 말씀드리거나 네. 이렇게 오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정정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발음 실수라든가 힘들어서 버벅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니면 버벅여도 돼요. 뭐. 네. 죄송합니다. 뭐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린 자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자가 지적해준 것만 아파하면 되죠. 네. 본인이 너무 자아반성하지 마시고요. 아니 청취자가 지적해 주신 거 지적은 네. 해 진짜요? 네. 누가 지인이요? 아니면 많은 분들께서 기관총을 날려주시고요. 아 정말요? 네. 어. 리펄서 빔을 날려주셔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사랑이죠. 뭐 사랑을 품고 있는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욕이라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네, 저는 어벤져스 2를 재밌게 보고 온 MC 한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피곤한 미역입니다. 네, 미혁이 씨 저번 주에도 우리가 네. 못 만나 뵀잖아요. 네. 개인적인 일이 그러니까요. 있으셔서. 어벤져스 특집인데 네. 근데 사실 미혁이 씨가 어벤져스 특집에 참여를 못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거기보단 회사 일이죠. 뭐. 회사 일도 회사 있고 출근했어요. 또 어벤져스를 그렇게 재밌게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그동안 마블 거를 그렇게 재밌게 보신 것 같지 아니 않아서. 놀라운 거는 제가 어벤져스 1을 봤다는 거예요. 네, 네. 어벤져스 1.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800만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MC 한스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지? 이러면서. 근데 800만이 정정보도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500만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위원장님 무서우세요. 부끄럽습니다. 칼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아깝네요.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00만이 보셨습니다. 미혁이 씨는 한 주가 아니라 2주 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만 하고 되게 거의 힘들어 보이세요. 네, 일만 하고 이제 좀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생각. 목소리는 하고 이미 있어요. 다이어트 한 네, 100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네. 이제 치킨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달 정도는 끊어보려고요. 치킨을.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마음은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목소리가 원래 짜부라드네요. 원래 지지난주에 네. 치킨 마지막이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언제? 아니에요? 네, 제가 언제 치킨은 그렇군요. 치킨. 이제 근데 치킨은요. 한 달만 헤어져 있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하는 오늘 또 동안도 침이 예, 질질질 나오는 게 멕시칸 이런 거 진짜 땡기네요 또. 너무 멕시칸인가요? 멕시카나인가 그런 거 멕시카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양념이요. 이게 또 얘기. 그러니까 쫀득쫀득해요. 네 맞아요. 양념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얼마나 기름이 저벅저벅했으면. 그냥 후라이드는 BBQ BHC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런 BBQ BHC나 이런 다른 치킨 장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양념에 제가 생각할 정도를 때는 갖고 있어요. 양념의 점도가 왜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도 혹시 그 닭을 튀긴 뒤에 딴 거는 바로 그냥 바르잖아요. 네. 그건 혹시 기름에 재워두지 않을까? 그죠? 양념을요? 그러니까 양념이 아니라 기름에 재워두고 양념을 버무리면 찐득찐득한 그런 맛있고 그럴 수도 고소한 있어요. 그죠? 약간 그 맛이 약간 그런 맛 아니에요? 기름의 네. 쩐 맛? 약간 그렇기도 하네요. 또 보니까. 그죠? 약간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됐을 것 같아요. 세이주 씨름이 지금 우리 치킨 얘기가 길어지니 세이주가 코를 풀고 있어요. 어벤져스 2를 오늘 하는 날이잖아요.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여기 또 대장님이신 세이지님께서 먼저. 네, 그 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 잘못했던 거 먼저 정정 보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뭔 생각으로 말했는지 몰라도 편집할 때도 발견을 못했는데 네. 토르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고요. 네. 북유럽 신화예요.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건데 제가 이걸 네, 틀렸더라고요. 그걸 세계사 틀렸네요. 세계사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화는 일단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대빵은 제우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북유럽 신화의 대빵은 오딘인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걸 틀렸더라고요. 네. 편집할 때도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헐크랑 싸우다가 죽었던 어보미네이션이 네. 있다고 했는데 어보미네이션 안 죽었어요. 그 마블 에이전트 오브 실드라고 미드가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13화쯤에 알래스카 어딘가에 냉동돼 있다는 식의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옛날에 봐가 13화가 작년의 거라서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보미네이션을 얘기해 드린 거는 사실 인크레더블 헐크 예. 내용을 설명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안 죽나요? 거기서 안 죽고 안 죽는군요. 쉴드에 잡혀서 냉동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네. 이거는 제가 아예 몰랐던 거라서 되게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이제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네. 캡틴이 테스라크트랑 같이 냉동된 거는 네. 테스라크트 때문이 아니고요. 그 타고 있던 비행기를 선회하거나 멈출 수가 없어서 같이 그냥 처박혔던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로키는 아스가르드를 포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 오딘을 변장해서 토르가 지구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이 아스가르드를 통치하려고 한 거거든요. 처음에 어벤져스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아스가르드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통치하려고 넘어온 건데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제가 잘못된 정보와 제대로 안 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서 잘못 전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뭐 언어 구사 능력은 뭐 다 딸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벤져스 2를 봤는데 사실 네.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사실 뭘 보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남는 약간 그런 그래요? 내용들이에요. 그럼 기억나는 그래서 것만. 좀 기억나는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어벤져스는 아주 평범한 네.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 평범한 나날들이라고 하면 네. 다 같이 모여서 싸우고 있어요. 이 방치 내가 하더니 네가 그렇죠. 하더니. 네. 자기네들 뭐 여느 때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화에 말씀드렸죠. 그 잼 시리즈, 보석 네. 시리즈. 예. 보석 시리즈 중에 하나 그 로키가 들고 있는 창에 예. 있던 보석이에요. 그래서 창에 있는 보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를 태초로 돌리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을 시키려는 그런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맞서 싸우는 영웅담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세주 씨 먼저 얘기해요. 네, 이거. 저요?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은, 어벤져스 1편과 비교하자면 아쉬운 점이 좀 많은, 하지만 재밌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맥스 예매 못하고 뭐 세주 씨도 예매 못했다고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아이맥스 예매 못하고 그냥 일반관을 또 토요일 그 오전에 겨우겨우 예매해서 그나마 저는 그래도 가운데서 보고 싶긴. 저희 극장에서 이제 앞은 괜찮은데 양 사이드는 정말 싫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가운데서 보려고 A, B, C, D에서 D 자서 가운데에서 봤어요 겨우겨우. 그리고 바로 이제 아이맥스관을 이제 전 사실 조조아나 아니면 마지막 거면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예매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없어요. 아이맥스 예매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 말까지인가가 다다음 주 말까지인가가 지금 아이맥스 열려 있는데 가운데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 첫날 말했잖아요. 첫날 CGV가 그 풀면서 아. 싹 날려버렸어요, 그냥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매를 하긴 했는데 겨우겨우 뒤지다 보니까 네. 가운데 아니고 약간 4분의 1 오른쪽 어디 예매하셨어요? 왕십리에요? 왕십리 용산? CGV 야. 했죠. 조조로 7시 10분. 미혁이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을 봤는데 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원래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재밌는 영화는 재밌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 같은 영화 그런 류도 별로 그런 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바타도 재밌게 봤고 어벤져스 1도 재밌게 봤는데 정말 2는 그냥 뭐 색다를 것도 없고 그냥 뭐 저 봤던 거 또 똑같은 거 재탕하는 느낌?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사실 말하자면 너무 한 11시 회사 야근이 끝나고 밤 11시 15분 영화를 봤기 때문에 피곤해서 또. 너무 피곤했습니다. 사실 막 나중에 맨 마지막 싸움 장면에선 거의 뭐 헤드뱅잉 하면서 봐볼 정도로 네, 막 참고 보긴 했는데 만약에 재밌었다면 분명히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진부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원작을 좀 알거나 그 마블 덕후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후까지는 아닌데 저도 재밌게 본 요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헐크버스터, 헐크왕 싸울 적에 아, 네. 헐크버스터, 예. 아이언맨, 예. 거기서 슈퍼가부시죠. 프로젝트 베로니카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날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마블 덕후들은 그 헐크버스터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헐크버스터의 그 베로니카가 예. 예. 굳이 인공위성에서 날라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상에 둘 수도 없고 지구가 어디서 싸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에 뛰어난 거죠. 그러면 빨리 오게 하려고.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그 표를 예매하러 직접 가서 예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회사가 끝날지 몰라가지고 직접 가서 예매를 했는데 11시 15분 영화를 11시 15분 넘어서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세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중 한 자리를 해서 갔더니 옆에 혼자 온 남자분이 있었고 네. 영화를 또 한 10분 정도 보더니 한 남자가 뛰어와가지고 제가 예매를 하려고 망설였던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남자 두 분은 네. 덕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그거 밤 11시 모르죠. 15분에 혼자 보러 오는 모르죠, 그건. 아니죠. 남자들 뭐.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어벤져스 덕후와- 2를 보면서 덕후가 아닌 걸 아무도 구분하는 안 웃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웃는데 옆에 있는 남자만 그건 실실 덕후예요. 웃었어요. 실실 계속 맞아요. 재미없는 장면인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시간을 덕후구나. 네, 아무리 늦게 오고 일찍 오고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요. 남들 안 웃는 포인트에서 계속 혼자 웃더라고요. 웃거나 혼자 되게 계속.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혼자 그 사람 되게 덕후예요. 즐거워하면서 계속 웃어요. 그래서 뭐야? 죄송합니다. 저 덕후였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이 웃길래 내가 웃어야 되나? 이게 재밌어야 아니 그럼 되는 이런 건 영화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쿠키 영상에 네. 하워드 덕이 나오거든요. 덕후죠. 그걸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워드가 누군지 아니죠. 모르는데. 전 덕후여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추억이 하워드 있는 덕 거잖아요. 아세요? 하워드 덕? 몰라요. 거위가 90년대생이신데. 거위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94년생. 우주에서 떨어졌어요. 네. 지구에. 네. 거위가 이렇게 막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 모르세요? 몰라요. 네. 로날드 덕 비슷한 애가 한 명 있어요. 도널드 덕 비슷한 네. 녀석이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도널드 덕도 있는데 하워드 덕이 있으면 그 캐릭터 베끼기 아닐까요? 글쎄. 뭐 그럴 수 있죠. 아톰이 미키마우스 뺏긴 거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톰 뺏긴 거예요. 근데 대놓고. 설이지 그것도 아니, 대놓고 뺏긴 거예요. 본인이 네.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왜 저작권 안 베낀 줘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생긴 게 똑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미키마우스가 아니고 마이티 마우스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 그렇죠. 네. 마이티 마우스를 그 아톰으로 갖고 온 거예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덕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덕후가 정확하게 보면 무슨 뜻이에요? 오덕할 때 덕이잖아요. 그렇죠. 오덕후. 오덕후. 지덕체의 피규어를 가진 사람을 오덕을 갖췄다 해서 오덕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5가지 덕목을 더 갖춘 사람들은 십덕후라 부르죠. 아 오덕후가 일본어잖아요. 오타쿠에서 나온 거죠. 오타쿠. 네. 오타쿠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치면은 광팬,
뭐 영어로 치면은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쪽의 방향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말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말 표현이 없다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안 써서 그런 거겠죠. 네. 해외에 있는 나름 말을 쓰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씹어먹기를 하면 네. 저 영화 덕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사실. 있죠.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 헐크버스터 나왔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은 덕후인데 네. 헐크버스터를 입은 상태에서 헐크 재우려고 펀치를 막 두들겨 패면서 자라 할 때 있잖아요. 네. 그것 때 웃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인 거죠. 그때만 아. 웃는 사람들은. 아, 그쵸. 이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마블의 원작 만화들을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화가 되니까 갑자기 재밌어가지고 이제 좋아진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포인트 부분을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 그래도 나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네네. 되게 웃겼던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어벤져스를 보는지 로맨저스를 보는지 어벤져 썸을 보는 건지 왜 이렇게 썸 타는 게 많아요? 아, 다 썸이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헐크랑 이 나타샤가 우리 흑과부가 썸 네네. 타잖아요. 썸을 타죠. 네. 근데 그 외에는 썸 없잖아요. 아 근데 흑과부 같은 경우는 네네. 어벤져스 1에서 호그아이랑 썸 타다가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2에서는 호그와이랑 썸 탄 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되게 친한 척하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깊은 우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들어요. 캡틴 아메리카 3편에 보면 흑과부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목걸이가 화살 목걸이에요. 아, 화살 모양으로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 왜 이렇게 얘 버리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좀 약간 생뚱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왜 둘이 연결되지? 이렇게 되면 아니, 이상한데? 아, 심지어 헐크는 애인이 있잖아요 원래.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나오는 것뿐이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인크레더블 헐크 보면 애인 나오잖아. 그렇죠. 그 애인 때문에 그냥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걔 어디 갔냐고 뭐. 그 장군님 따님. 어디 갔냐고.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장군님 따님 놔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죽었어? 왜 그래? 그 장군님 따님 근데 헐크를 지금 제작을 일단 못 하는 거죠?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배급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네. 여튼간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크리스 에반스한테 어떤 인터뷰어가 네. 흑가부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썸 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 에반스가 영어로 홀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창녀다 어쩌고 그러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모여 돼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말을 왜 하기도 그렇게 하고. 말을 했는데. 걔가 여기저기 다 바람 피고 다녔잖아요. 그 블랙이도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요? 장난 삼아서 얘 그냥 우리말 치면 걸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제 쓸말은 아니니까 네. 욕을 무지하게 먹은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캡틴 아메리카가 영화 시작하자마자 똑바른 말 쓰라고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네. 또 막 욕먹는 거지. 영화 내내 계속 먹잖아요. 그쵸. 걔 그런 말 하면은 쟤한테 혼난다고 계속 그러고. 사실 뭐 세이주 씨도 미리 뭐 던져둔 얘기가 예, 이번에 블랙 위도우에 대한 예. 뭐 과거가 나올 과거나 거다. 뭐 새로운 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아이 왜 새로운 게 이거야 되나? 아 왜 이게 썸이야? 근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블랙 위도우가 훈련 받을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발레 배우면서 총 훈련 배우고. 보니까 이제 러시아 예. 전쟁 때였죠. 그게 2차 대전쯤일 거예요. 네네. 한마디로 얘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이를 안 나이- 먹는 거죠. 그렇죠. 되게 오래 먹은 얘도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얘거든요. 얘 못해도 한 7, 80 먹은 7, 80 뭐야? 한 8, 90 먹은 할머니인데 그러네요. 할머니의 로맨스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나? 할머니랑 했으면 캡틴 아메리카랑 엮였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 손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노려야 되기 때문에 아 무슨- 손녀가 언제 나오죠? 2에 나오나요? 캡틴 아메리카 2에서 손녀 나오죠. 블랙이도우가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 그 간호사가 이게 손녀로 나올지 조카로 나올지 뭘로 볼지 정확히 그 모르겠는데 여자가 또 나오는군요. 그 집안이에요. 그 카터 집안이에요. 근데 보면서 또 웃겼던 게 있어요. 제가 네. 지난 방송에서 모든 일의 원흉은 다 토니 스타크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 여기서도 원흉은 토니 스타크로 나와요. 그렇죠. 원래 원흉은 이제 행크 핌이라고 앤트맨 네. 만들었던 그 과학자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는 토니 스타크가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앤트맨이 좀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7월 달에 나오죠. 네. 원래는 새벽에 황당한 저주를 만들었던 에드거 라이트가 연출을 맡기로 했는데 그가 써온 각본이 완성도나 재미에서는 완벽했으나 현재의 마블 세계관과는 연결될 수가 없었고
에드거의 일정 때문에 각본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각본을 다시 구하느라 늦어졌습니다. 덕분에 피노키오 격인 울트론을 만든 베체토 할아버지는 토니가 되었습니다. 여튼간에 7월달에 개봉할 그 행크 핌이 만드는 원래 이 울트론 프로젝트가 행크 핌이 주도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천재예요. 네네. 아마 마블 세계관에서 7번째 정도 되는 천재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체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힘든 시기라서 네. 되게 불완전한 자기 인격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토니 스타크가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요. 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뭐뭐 등장하죠? 퀵실버랑 스칼렛 위치가 나오죠. 두 남매가. 전 둘만인 줄 알았는데 음. 또 있더라고요. 비전이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비전이 예. 원래 판타스틱 4 옛날 20세기 폭스 버전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아 그 실버 서퍼요? 쓰레기 실버 같은 서퍼로 영화?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그 판타스틱. 캐릭터 아니에요. 아, 쓰레기 같은 영화. 진짜 좋은데요? 팔르로 나오는 그거지. 네, 네. 팔로 나는 거. 그거- 마블 세계관이에요, 그게. 아 그래? 예, 네. 원래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리부트돼서 다시 나올 거고요. 20세기 음. 폭스로 나올 거라서 엑스맨하고 섞일 겁니다. 나중엔. 네네네. 네. 아 근데 어쨌든 그 거기 실버 서퍼가 나오길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 실버 서퍼는 또 있군요. 예, 다른 좀 아 다른. 캐릭터 너무 많아. 마블 거는 그렇죠. 진짜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 포스터에 깰 만큼 있는데 꽉 차 있어요. 네. 캐릭터들이. 이게 아. 지금 1960년부터 따져도 몇 년도 나온 영화인데요. 근데 비전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 그래도 네. 비중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비중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 만화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어벤져스에서 이번에는 어벤져스에는 그냥 뉴 어벤져스에 참여하는 걸로 그냥 네. 끝나버리는 그래도 이런 꽤 느낌. 중요한 역할 많이 하잖아요. 아니 엄청 막강한 거예요. 네. 컴퓨터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토르 해머도 들 수 있고. 토르 해머 들 수 있는 정도. 멸리를 드는 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거 아세요? 거기서 유일하게 블랙 위도우가 멸리를 들을 시도를 안 하잖아요. 네. 그 블랙 위도우가 멸리를 들을 시도했으면 네. 들었을걸요? 그건 또 모르죠. 원작에서 듣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장면에서 원작 좋아했던 분들은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그러면 퀵실버와 네. 스칼렛 위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퀵실버는 일단 제가 예언을 했듯이 네. 역시 죽고요. 아 왜 죽지? 전 도대체 왜 죽였을까 이 생각이 정말 많아요. 저작권 문제죠 뭐. 저작권을 그 20세기 폭스가 가지고 있는데 아, 맞다, 잠깐 맞다, 빌려쓰기로 한 맞다.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뭐. 아, 엑스맨 진짜. 보셨어요? 네. 엑스맨에 이번 새로운 엑스맨에 그 퀵실버가 나오거든요, 사실. 아. 근데 마블이 이렇게 자기 캐릭터들을요 이렇게 나중에 다 영화사들한테 팔았다가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로 제작될 때는 우리가 마블인 본사가 그러니까 본사 맛집인데 우리가 못 만드는 거예요. 네. 팔아버려가지고. 예, 영화로는. 근데 퀵실버가 엑스맨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못 나와야 되는데 어벤져스에서 잠깐 써도 사실 어벤져스 2에 나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작권이 그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죽여서 안 쓸게라고 했던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그 데이 오브 피처 페스트에서는 그 스칼렛 위치에 언급이 없던 걸 봐서는 네네. 스칼렛 위치를 마블이 가져가고 퀵실버를 그 20세기 폭스가 가져가고 이렇게 네네네.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퀵실버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더 이상 어벤져스에선 볼 수 볼 없게 수 됐고 없죠. 예. 대신 스칼렛 위치를 계속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예. 염력을 쓰는. 예. 염동력과 예. 원래 원작에서는 약간의 현실 조작이 되는 캐릭터인데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MC 한세씨가 마음에 안 들면 예. MC 한세씨 안 태어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거 너무 너무 말이 세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이제 환각을 보게 하는 정도로 바꾸는 사실 캐릭터죠. 이게 마블이나 DC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만화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믹스에서는 그냥 봐요, 사실. 왜냐면 실사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화나 이런 것처럼 뭔가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만화는. 아니 만화도 시리즈로 나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그림으로 보니까 예. 현실성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사실. 네. 만화를 보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에서는 둘이 가장 세도 돼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어도 되는데 네네. 이제 그게 다른 이야기에 가서 조연이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너무 세니까 네네네.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제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걸 때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힘들죠. 그 최근 영화들의 추세가 네. 그 추세라기 하기보다는 이건 영화 전체적으로 그냥 영화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긴 하지만 네. 옛날 슈퍼맨 말씀하셨잖아요. 슈퍼맨이 지구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돌려서 네. 시간을 돌려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더욱 재밌는 건 우리가 아이언맨을 봐도 네. 헐크버스터를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거 말이 안 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왜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보니까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말이 안 되는 거. 네. 요거까지가 이 우리가 그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쵸. 돼요. 그래서 걱정인 게 네. 타노스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문제인 거예요. 타노스 좀 막강한 예, 타노스가 적인데. 장갑이 없어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센 앤데 네. 이 장갑을 끼면 이거는 거의 판타지, 그러니까 히어로물이 아니고 판타지물인데 네, 이거 네. 어떻게 처리를 할까? 마지막에 이제 쿠키 영상에서 타노스가 장갑을 끼죠. 장갑을 낍니다. 그 장갑이 원래 제가 아스가르드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로키가 지금 아스가르드의 주인이기 때문에 로키가 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장갑을.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하고 언제 합쳐진다고요? 어벤져스 3 할 적에 이제 합쳐지겠죠? 뭐 안 합쳐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아니 상황 합쳐질 자체에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어벤져스 2 보신 분들 느꼈겠지만 뭔가 편집이 많이 된 느낌이었잖아요. 뚝뚝 끊긴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조스 웨던 감독이 편집했던 초기 버전이 2시간 50분이 넘는데요. 거의 3시간 분량이래요. 근데 이걸 2시간 좀 넘게 네, 조금 편집을 넘겠죠. 하면서 한 50분 분량을 잘라낸 건데 음, 그렇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벤져스 3편이 1, 2부로 나뉘면서 아마 1편에서는 지구에서 싸우다가 타노스가 도망가고 2편에서 그 우주에서 가디언 오브 더 갤럭시 애들이 덤벼서 만나서. 이제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원리 뭐 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네. 제가 보기에 또 이게 마블 영화들의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네. 악당들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언맨 2 설명할 적에 되게 허무하게 이겼다고 했는데 마블 영화 모든 시리즈의 악당 최종정의 악당들은 다 허무하게 지는 것 같아요. 쫄개가 더 강한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종 치- 보스 느낌이 안 들어요. 취권의 성룡을 네. 보면요. 네. 정말 나중에 만신 차이가 된 다음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네. 원래 원작에서 울트론이라는 존재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한테 막 1대1로 싸우다가 네.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얘는 하늘을 못 날아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버전에서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토르한테 번개를 맞고 전기 때문에 졌으면 그 다음에 전기 내생을 갖고 태어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앤데 그런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거의 없지 않아요? 없죠. 저는 심지어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 그 동네에 잘 싸우는 애들이 10명이 그 한 명 다구리 씨. 네, 한 명 불쌍한 애 한 명 이렇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울트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숫자가 엄청 많아서 계속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강하다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비브리움 가져간 것도 이 비브리움이 있으면 애들을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비전한테 들이부은 건지 아니면 지도 분명 몸 강화를 했을 텐데 너무 약하게 막 비브리움 두들겨 효과도 맞고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울트론이라는 존재가 인공지능으로 네트워킹화됐다고 해서 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로 이제 생각했거든요. 원작에서 원래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절대 이길 수 없는. 네트워크 갖고 뭘 하는 거야? 네트워킹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핵미사일 얘기 막 하잖아요. 되게 네네. 중요한 것처럼. 근데 거기 때 핵미사일 비밀번호가 누군가 계속 바꿔가지고 해킹을 못했다 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자비스가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전 솔직히 기대했던 거는 네. 아마데우스 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이게 이 수연이 헬렌조 맞나? 헬렌조인가 무슨 조 박사로 나오는데 네. 이 원작에서는 이 헬렌조 아들이 아마데우스 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얘가 제미고프 2세예요. 아, 근데 머리가 미친 듯이 좋은 캐릭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가 나는 해킹하고 있는 거를 이제 어머니가 그쪽에서 있으니까 혹은 여기서는 이제 헬렌조가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나오게 되면 뭐 남동생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뒤에서 이렇게 가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좀 허무했어요. 네. 이 헬렌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데우스 조가 나중에 나오게 하기 위한 혹은 나올 거라는 떡밥을 깔기 위한 정도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수연도 나오지만 전 그 한국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에 진짜? 나옵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진짜 할 말이 많아. 판자촌에서 네. 왜 세빛둥둥섬이 보입니까? 거기서 판자촌이 보여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니요. 세빛 둥둥섬 앞으로요. 네. 그 집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판자촌이 있어요? 네. 진짜요? 판자촌이 아니에요. 판자촌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판자촌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 그래요? 판자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붕들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근데 거기 완전 판자촌이었어. 자, 지금 보실래요? 다시 검색해서 보실래요? 아니 근데 저는 그리고 나 그 지하철도 검색하는 그렇고. 동안 얘기 좀 할게요. 저 네. 오래간만에 입을 좀 떼는데 네. 저는 한국 그 장면에 나오니까 진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블록버스터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한국 저 뭐지 무슨 꼬꼬 치킨 뭐 무슨 강정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와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큰 영화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한국 영화 같은 느낌이 중간에 보세요. 싹 들어. 이게 판자집입니까? 이게 판자촌이지. 아니에요. 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런 주택이 어디 있어 한강변에. 있어요. 여기 작업실도 이런 주택 단지잖아요. 딱 저런 데예요. 지금 우리나라- 비하 발언했어. 한국집 비하 발언. 네, 아니. 아니 우리나라가 이래요, 진짜 집들이. 이게 우리나라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야 판자촌일 수도 있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판자촌이에요? 이게 집들이지 그냥. 그래요? 아. 이런 판자촌 봤어요? 좀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한강을 찍는데 이미지를 저렇게 잡을 수가 있지? 그거 되게 자, 충격받았고. 저는 그 한강 햇빛 둥둥 찍을 때 거기에 높은 빌딩만 잔뜩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핍박받고 사는지 그걸 보여줘야지. 딱 제일 먼저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제 영상을 하니까 네. 되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뭐요? 이거가 빛이 있죠. 네. 공기. 네. 공기와 빛량 그리고 공기의 먼지 함유도 이게 영상 그 퀄리티에 얼마나 좌우할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정하죠.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그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뿌옇거든요. 그 일단 유럽 쪽 영화나 미국 쪽 영화들은 짱짱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화면 자체가 가시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길고 우리나라는 되게 뿌예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굉장히 짱짱하게 만든 영화들 그 색깔 뭐 빨간 빨갛고 파랗고 파랗게 만든 영화들도 잘 보면 되게 뿌엽니다. 이게 보면 영상 자체가 어벤져스는 헐리우드 영화예요. 전체적으로 짱짱 이렇게 맑아요. CG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맑아요. 한국 장면에서 어떨까? 만약에 어벤져스에서 이 장면이 뿌여면 오히려 한국 영화들이 잘 찍는 거구나. 영상하는 사람들은 천재다. 네. 와 진짜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뿌여갖고 이 뭐야 이거 회색이야. 영화가 회색이야. 갑자기 분명히 미국에서 어벤져스 거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요 약간 블루톤이에요. 그죠? 한국으로 딱 넘어오면서 약간 회색빛으로. 회색빛으로 바뀌는데 사실 그 이탈리아 나오잖아요. 네. 이탈리아도 나오고 코체인가 뭐 그 외국들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뿌연 느낌은 아니죠. 갈색 느낌이긴 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네. 블록버스터 보다가 홍상수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죠. 약간 그게 바로 뭐지? 너무 한국적이어가지고. 예, 카메라가 약간 좀, 예. 그걸 탑니다. 여기에 먼지 함유도를 한다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가 그래서 뿌예요. 그렇구나. 약간 진짜 블록버스터 보다가 갑자기 왜 그 거리 장면 이런 걸 보면 외국 그게 뭐 내가 무슨 한국 비하 발언도 네. 아니고 갑자기 뭐 한국을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약간 아니 뭐 물론 그런 화면도 좋죠. 근데 블록버스터 영화 같지가 않은 그 잔잔한 그런 네. 영화 있잖아요. 홍상수 영화를 갑자기 보는 그게 색톤 때문에 그럴 것 거예요. 마냥? 색톤을 다시 아. 이게 짱짱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잘 이미 봤나 보네요. 이미 제가. 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CG팀도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CG팀도 넣어야 되는데 뭐지? 다음부터 절대 한국에서 찍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 색감은 역시 한계가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것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한국을 너무 모르고 찍었다. 맞아요. 그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지하철 종점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무리 공사를 해도 그렇게 안 하지. 아니요, 저는 그 지하철에 대한 글은 봤는데 사실 그건 지하철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요 경전철. 청춘열차나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하철이 아니고 근데 그게 거기에 서울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외국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 빼고 차라리 그 스피드처럼 아예 그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뭐 공공트레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그럴싸했는데 지하철이 멈춘 곳이
이상한 곳이에요. 여기 물레동 옛날 이렇게- 청계천 그쪽 예, 끝에 물레동 공업단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암동에 그 높은 빌딩들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왜 공장단지에서 거기 찍었을까? 너무 비싸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네, 거기 뭐 빌리면. 사암 갔잖아요. 그 MBC 거기 잠깐 나오잖아요. MBC 앞에. MBC 상암 나오거든요. 한국 하면 고유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들을 차라리 담지. 차라리 육사 빌딩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육사 뭐- 빌딩을 담든.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 어쨌든 나왔어요. 네, 무역센터 잠깐 나왔어요. 아니 거기서 아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두바이에서 거기서 톰 크루즈가 거기 오르잖아요. 그 빌딩. 올라가서 육사 빌딩 하나 아니 근데 생각을 들이간다든가.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네. 약간 애국심의 차원에서 뭐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싶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중국에서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막 그 유명한 그런 데 안 가고 막 저 골목길 막 이런 데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게 우리- 좀 더 저기 그러니까 특이했을 때. 자국민의 시각에서 본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막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데서 안 찍어? 막 저는요 이런 진짜로 세비둔둔서 찍겠다고 세비둔둔서 찍었는데 그 거기 걸쳐져 있는 그 동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정확히 마세요. 말씀드리면요. 거기가 좀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냐면요. 제가 사람들은 서울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긍심을 받는데 사실 화면에서 보면 그 모습이 맞아요. 그게 한국 영화는 그렇게 안 찍으려고 노력한 거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 사람들한테 이국적이잖아요. 그게 그냥 찍은 거예요. 목동 가면요. 31타워인가 거기에 41타워예요. 이 원래는 지금은 바뀌었는데 지금 다른 가게로 바뀌었는데 거기 원래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어요. 맞아. 그게 좋았었는데. 거기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칵테일을 딱 마시면서 전경을 딱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몰라요. 목동 아파트촌도 보이지만 예. 목동 예전 곳을 가면요. 전부 다 1, 2층짜리 그 낮은 빌라들이에요. 건물들. 빌라도 아니죠. 개인주택 빌라들. 그게요. 정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판잣집처럼 보여요. 그렇진 않은데.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찍었을 뿐이지. 왜 피해서 찍어요? 아니요. 그런 거 나오는 많이들 거 피해서 많지. 찍던가 아예 그냥 그렇게 찍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한국 찍으면 그런 건 피해 찍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게 더 이국적이었던 거죠. 그럴 수 빌딩들보다. 있어요. 뉴욕에서 보는 뉴욕엔 빌딩 빌딩 숲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1, 2층짜리 빌라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샛빛 둥둥선과 함께 받아들였어야 돼. 그걸 어벤져스 보다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감독이었으면 이걸 피해 찍었을 텐데 외국 감독은 이걸 보니까 동양적이고 좋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런 거 잘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도 기자분 한 분 계신데 우리 기자님은 그런 게 관리 없으니까 네. 외국 사람들 보면 김치 물어보고 네, 싸이 그렇죠. 물어보고 강남스타일 물어보고 뭐 이거 비빔밥 물어보고 그게 좀 제가 심하게 말을 하면 무슨 노예근성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팟캐스트 문제 된다. 고소당할 거예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거 몰라요? 뭐 어떤 그 운동선수한테 네. 아예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런 담을 하는 저는 거. 비빔밥 좋아하고요. 네. 뭐 그런 사람 좋아하고요, 요즘에 뭐 그런 좋아하고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왜 나왔냐를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에 읽은 글인데 저도 읽었어요. 아니 이게 소개해 주세요. 좋은 네. 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양반가가 노예한테 6첩 반상, 7첩 반상을 주면서 이거 맛있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안 물어보거든요.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다고 뭐 잘 먹었네, 뭐 잘 먹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고 할 테지만 그 노예 집에 양반이 갔어요. 근데 김치를 양반이 먹어. 그래가지고 그 김치 어때요? 제 부인 닮았는데 뭐 이게 물을 수 있잖아 이거는. 그건 당연히 그 양반가는 김치랑 반밖에 없는데 김치 맛있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노예는 희열을 느낀다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노예 근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인데. 생각해 보니까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 그걸 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쵸. 근데- 자연스러운 거고 당당한 근데 건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아직까지가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랬으면 그래서 더 자존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 왜 우리 졸부들도 자기 이렇게 말하면 좀 당당하게 뭐 사람들 그렇지만 무시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굽신굽신거리고 있냐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있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직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문화나 이런 거는 지금 발전을 많이 시켰잖아요. 여러 가지로 대중문화도 그렇고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소득 면에 있어서도 뭐 발전이 어느 정도 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민 의식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를 전체적인 문화 의식이 많이 부족해요. 아니 문화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 자체가 아직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알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도 OECD 국가고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건 있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러나 속이 비어 있다는 거를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내실이 없기 때문에 더 돈을 더 있는 척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졸부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졸부도 필리핀이라든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돈 막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못된 짓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내실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참그 세주 씨가 싼티나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근데 놈이죠,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내실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거 되려면 더 좀 더 발전해서 그게 좀 지속되고 사람들이 근데 의식이 그래도 많이 되게 가는 중이죠. 가는 중이에요. 근데도 많이 모자라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담배 피우고 아무데나 이런 데서 실내에서도 여기 뿌옇게 사람이 임산부 있어도 피우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랬어요. 아니야.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도 아니 근데 선진국에서는 먼저 얘기가 나왔죠. 먼저 그게 먼저 담배 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아무리 먼저 담배를 피고 뭐 해도 아무튼 앞서 나가고 저희는 저희 호랑이도 담배 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저는 사실 세주 씨는 이제 그런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건 좀 한국이 좀 너무 병신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미혁이 씨 말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차차 우리나라가 자존감이 생기면서 좀 변화될 것 같은데. 지금 자존감이 없죠.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 교육이 그 자존감을 또 더 없게 만드는 교육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거가 빨리 좀 바뀌고 했으면 이제 좀 걱정이 좀 덜해질 텐데. 그 저희가 뭐 한국사를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뭐 관심을 가질 만큼 뭐 재미있게 라든가 아니면 절실하게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선 좀 이렇게 가르쳤다라면 이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항상 봐봐요. 지금까지 항상 세계 열강에 치여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저희는 땅덩어리도 작고 자본도 적고 무슨 다 적은 항상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이니까.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치이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러벤져스에 나온 한국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지금 고가다리 밑에 좀 창피했고요. 아니, 좀 약간 저도 약간 용인이에요. 저 정말요. 그거 세이주 씨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도쿄 드래프트 도쿄에서 안 찍었다고. 전 솔직히 서울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안 찍었으면 도쿄 드리프트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패스트 앤 퓨리어스 3편이 네, 분노의 질주 3편이 도쿄 드리프트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분노의 질주 했잖아요. 네. 그 도쿄는요 촬영이 전체가 금지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도쿄는 그 촬영을 해서 나온 게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도둑 촬영입니다. 근데 도둑 촬영을 또 굳이 고소는 안 하는 편인가 봐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도둑 촬영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그 성시경 씨도 도쿄에서 도둑 촬영해서 뮤직비디오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촬영이 안 그 정도 사이즈는 허락해 줄 수도 있죠. 촬영이 안 돼서 도둑 촬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촬영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도쿄 드리프트라는 영화는 도쿄가 주체예요. 세트죠, 통째가. 그래갖고 그 도쿄를 지었어요, 세트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레지던트 그 이블도 신주쿠의 이 중요한 그 사거리, 되게 그 유명한 일본에서 사거리잖아요. 유명한 사거리죠.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역 광화문 위에 이거를 강원에서 안 찍고 세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짱짱한 햇볕으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 먼지 떠면서 찍지 말고. 맞아요. 우리나라 저는 유명한 그 생각한 장소들 거예요. 있잖아요. 시청 되게 유명했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시청 유명하죠. 월드컵 때문에 시청 유명하고 광화문도 유명해요. 우리나라 궁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궁 파괴하면 그렇겠다. 그거는 무역센터 정도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셔도 돼요. 무슨 아니, 소리 아니, 하시는 거예요, 방송- 지금? 영화에서 무역센터를 부시는 거예요. 63빌딩 부셔도 되고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긴 그 역사가 긴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나오죠. 그 역사가 긴 건물들은 좀 이렇게 부셔주면 재밌었을 텐데 무슨 고가 밑에 공장 단지 그리고 지하철도 우리나라 거 아니고 뭐 지하철 의자가 우리나라 의자가 아니죠. 미국 의자죠. 그거는. 기껏해야 짱짱한 햇볕에 나온 게 딱 하나예요. MBC. 맞아요. 여튼간에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할 말은 되게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많았고 네. 재밌는 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그리고 이 메뉴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추천할지 안 할지 그리고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어벤져스 1에 이어 네. 슈퍼 히어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각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맛있는 점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약간 진부했다. 뭐 같은 기술들을 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다른 외적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좀 커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캐릭터들의 진부함은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평이 뭐 그게 저한테는 좀 맛없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마블 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저희가 그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카드 돌려막기 하던 식으로 이게 한 번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마블 영화가 이게 왜냐면 스토리가 다 이어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드라마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본 사람들한테는 추천이고요. 근데 굳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있는데 굳이 액션 히어로물을 남들이 봐야 돼서 꼭 봐야 되느냐?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액션 히어로물 만약에 친구들이 야 너 어벤져스 2 봤어? 나 안 봤는데? 원도 안 봤는데? 야 그럼 너 원도 보고 2도 봐야지!라고 할 때 그걸 내가 왜 봐야 돼?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본 분들한테 추천하고 굳이 히어로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남들이 본다고 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저는 이번에 아카데미 주연상 받은 스틸 앨리스 이번에 개봉하잖아요. 잘 스틸 앨리스 이런 걸 추천할게요. 그래갖고 비추추. 아니야 추천이 돼. 추천? 좋아하는 마블 팬들한테 추천한다. 팬한테만 추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비추. 팬한들한테 추천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알아서 그래도 봅니다. 봤어. 네. 우리보다 좋은 자리 이건 나왔어. 비추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비추. 제 한 줄 평은요. 네. 1을 봤더니 2가 보고 싶더라. 근데 2를 보니까 3가 기다려진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별점은 막 액션만 보면 5점 만점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뭐 이상한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빼고 4.5점 그게 아마 편집이 상당히 네.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블루레이가 차라리 그냥 길게 봤으면 내용도 아주 풍성하게 봤으면 내가 5점 다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블루레이로 무편집 버전이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 진짜 그게 진짜라면 네. 블루레이 버전이 나오겠죠. 자 미혁이 씨. 저는 오늘 때마침 한 선배가 옆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벤져스 2 봤냐? 네. 네. 볼만하냐? 어때? 재밌어? 아니요. 그럼 안 봐도 되는 거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점은 어떻게 별점을 주세요? 해주셔야죠. 별점이요? 일단 뭐 비추천이고 진부하고 그냥 솔직히 저는 그런 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웬만큼 재밌는 새롭고 막 아바타 처음 탁탁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느낌이 안 오면 솔직히 못 보겠어요. 스토리도 좀 탄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모여가지고 장점은 전혀 못 느끼셨나요? 히어로들이 모여가지고 좋은데 그 맛있는 점. 뭐야 이거 뭐 망치나 들고 막 이 장난이나 배트맨 치고 비긴즈나 있고 배트맨 다크나이트는 재밌게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래도 울버린 뭐지 뭐 울버린 나오는-거나 그다음에 이거 어벤져스 1도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원은 그것도 좀 재밌어요. 이게 걔 너무 누구- 완전 새롭기 때문에. 그 뭐지 아이언맨도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은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원은 새로우니까 일단 새롭고 캐릭터들이. 일단 근데
2가 재밌으려면 스토리가 탄탄하고 훨씬 더 재미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쉽지 않죠. 더 네. 크게 즐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진짜 지집니다. 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별점은 그래도 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무시하고 한 영화 자체를 봤을 1, 때 2점? 1, 2점? 1, 1점, 2점? 1점, 2점. 몇 점? 딱 잘라서 그냥 저는 솔직히 0점 주고 싶어요. 0점. 0점. 0점 할게요. 0점. 저를 졸리게 만들었던. 장점은 전혀 못 느끼셨어요? 이걸 보면서 맛있었던 점. 이거 괜찮다 싶은 적 전혀 없어요? 없대. 하긴 있으면 0점을 줄 리가 없지. 응. 한국 장면도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짜증나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0점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을 1편보다 더 잘 살려서 다 잘 버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묻히는 캐릭터가 없이 네. 1편에서는 호구아이가 네. 완전 묻혔는데 그렇지 않게 잘 호크아이도 좀 살았죠 이번에. 다 잘 살려가지고 되게 좋았고 깨알 같은 개미들 있잖아요. 네. 개미래. 재미들. 네. 그 망치 같은 거 되게 재밌다 봤는데 저는 이 멸리를 드는 장면들 같은 것도 마블 팬으로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똑바른 발서 이런 대사들 이런 거 네네. 계속 나오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안 좋았던 점은 맛이 없던 거는 뭔가 비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편집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악당이 너무 약해요. 계속 말했지만 네, 맞아요. 악당이 좀 더 세가지고 이게 진짜 못 이기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되게 어렵게 겨우 이긴 이겨야죠.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랬는데 너무 쉽게 이긴 듯한 느낌 다 강해가지고 그것도 아쉬웠고 한 줄 평을 말하자면 블루레이 확장판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거 추천이고요. 그리고 별점은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5점 안 줘요? 아쉬운 네, 부분들이 아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건 블루레이 확장판이 나오면 제가 그때 그러면 그걸 5점 보고 줄 5점을 수도 줄게요. 네, 네. 맞아요. 자 다음 주 영화는 어떤 영화를 또 네, 다음 할까요? 주 영화는요. 과연 이 히어로들 사이에서 네.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차이나타운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네. 김혜수 씨하고 김고은 씨가 나오죠. 김고은 씨가 연기력이 일단 두 분이 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김고은 씨의 출연작을 보면 네. 전부 다 개봉시키가 네. 히어로들하고 붙습니다. 그래요? 네. 운명인가 보다 이 여자. 안티 히어로도 아니고 그분은 야. 히어로랑 싸워요. 대단한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차이나타운을 저희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이메일 소개해 주시죠. 네. 아니요, 대충 알려. 다이제스트 시네 네,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네, 맞아요. 다이제스트 씨네 스펠링 얘기해 주세요. 골뱅이 gmail.com DIGESTCINE 골뱅이 gmail.com. gmail.com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연애 상담도 좋고요. 아무거나 연애 다. 상담 왜 안 올려? 그러게요. 좀 올려. 나 그런 진짜 것도 잘한다니까. 제 전문 분야예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두 윤호 영화 15